안녕하세요, 한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애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썸을 타잖아요. 연애로 발전되지 못하고 그냥 썸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이유도 좀 가져왔어요. 물론 이유가 이 세 가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상황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거나, 두 번째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표현 방식이 과했거나,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유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던 아니면 길에서 번호를 물어봐서 만나던,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도 단둘이 만나서 데이트라는 걸 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사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물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펜팔로만 서로 감정을 주고받다가 사귀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게임으로 주고받다가 혹은 채팅으로 친해지다가 사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디지, 경남 창원이었나? 거기 사는 어떤 여자와 랜선으로 채팅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기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막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랑해, 뭐 보고 싶어, 뭐 오늘 뭐 먹었어? 나 떡볶이. 아 그래? 뭐 숙제는 나 숙제 너무 많아. 짱나.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기억이 나요, 친구가.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인간관계가 서툰, 그러니까 연애 자체가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런 되게 서툰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한해서겠죠. 보통의 성인이라면,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귀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고 그러는 와중에 같이 뭐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무언가 함께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도 확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들, 더 깊게 얘기해서는 연애관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사귐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잖아요. 정상적인 썸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둘이 만나서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재미를 올리기 위한 혹은 대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얘기를 하든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든 어쨌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준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연애관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에 대한 취향도 있겠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관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애관이든 아니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연애도 발전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가 나올 수 있는 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의 흐름이 아닌데 내가 이 기준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밑도 끝도 없이 꺼내는 경우가 되겠죠. 내 할 말만 하고 싶어 하는 경우, 혹은 시간 낭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난 애초부터 정해놓고 시작해야지 괜히 감정 싸움 안 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딱딱딱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해관계를 맞춰서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앉자마자 저는요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을 원해요, 아니 연애할 때 이런 연애는 제가 싫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연애를 하더라도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각자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연락을 과하게 하는 건 전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연애가 시작되면은 서로 어느 정도는 연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횟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만나는 건 연애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제 까고 물어본다던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에 대한 뭐 기준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맥락을 배제하고 그냥 바로 자기 기준부터 얘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아마 지금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뭐 지금은 제가 대표적인 기준인 연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락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스킨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뭐 혼전순결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스킨십 하는 건 정말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 남자로 하여금 연애를 진행할 때 스킨십을 해볼 수 없겠구나 해서 풀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썸조차가 시작도 하지 않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로 혼전순결이란 걸 꼭 지켜야지만 하는 그런 명확한 결혼관을 갖고 있다면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기준을 빡빡하게 갖는 거는 그만큼 대중적인 사람들을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기만 한다면, 내 이런 빡빡한 기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하고만 연애를 할 거라면 하셔도 상관없다고. 근데 가뜩이나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게 불쑥 기준을 얘기한다면 마치 상대로 하여금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뭐야, 나 싫은데 돌려서 까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대화를 하는 와중에, 아, 저 사실 제가 스킨십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하면서 이렇게 혼절순결이 있어요. 모태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좀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간다면 상대방도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내 기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기준을 이야기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이 기준을 꼭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얘기하시기보다는, 특히나 나는 이런 기준들을 꼭 성립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냥 앉자마자 저는 연애할 때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전 결혼하면은 아이는 바로 갖고 싶지 않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신혼생활을 즐긴 다음에 아이를 갖고 싶어요. 혹시 바로 아이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앉자마자 얘기를 해버린다던가 이러면은 부담스럽죠? 썸을 타고 있는데 벌써부터 아이 얘기를 하고 결혼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시기상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아가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기준을 제시하는 표현 방식이 이제 과한 경우가 있겠죠.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하는 방법 자체가 좀 올바르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하다는 것과 그리고 부드럽다는 거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금도 100% 뭐가 더 과한 건가 아닌 건가를 참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해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한 10분,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나와 대화의 코드가 잘 맞는 경우도 있죠. 개그 코드가 엄청 잘 맞는다던가, 음식의 취향 같은 게 잘 맞는다던가, 뭐 여행 취향 혹은 휴일을 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대화가 쭉쭉쭉쭉 잘 진행이 된다면은 표현 방식이 조금 더 과해져도 수월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 둘 사이의 친밀도가 얼마만큼 됐냐에 따라서 이 표현 방식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와 친구가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남남 같은 반 뭐 동창, 그러다가 이제 같이 떡볶이도 먹고 축구도 차고 같이 뭐 스티커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친구들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 장난으로 욕을 섞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 남자친구 생긴다고 지금 화장하는 거야? 어머, 너 완전 양아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녕, 너 혹시 BTS 좋아해?
나 이번 주 주말에 그 직캠 영상 다운받은 거 볼 건데 혹시 같이 볼래? 이러면서 친해진 다음에 뭐 표현 방식도 과해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새끼 저 새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과 썸을 타고 있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데이트를 하냐에 따라서 친해질 수 있는 이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예, 즉 유대감이 쌓이는 이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기준을 제시하는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 방식은 당연히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위기와 그리고 2차를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밥을 먹고 2차로 커피숍에 가서 대화했을 때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 다음 두 번째 만남 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표현 방식을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제가 가장 힘있게 얘기할 부분일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1차원적인 이유로 쓰긴 했는데 더 정확히 따지자면 프레임이 보여지지 않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가벼운 기준부터 뭐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거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말도 못하게 무거운 기준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무거운 기준도 되겠고, 뭐 기준의 단계가 뭐 깊이가 3단계로 친다면은 그 단계의 깊이 중에 뭐 초반 단계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기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다가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좀 더 깊은 부분의 단계에 이제 그 정도까지 이 기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한 번 얘기했다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재차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얘 분명 저번에는 이렇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말이 바뀌네. 뭐 이런 경우들이 분명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얘 정말로 기준이란 게 있는 사람인 건가? 그러면서 그 기준을 확인해 보려는, 즉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일부러 기준을 어기려고 한다거나 그 기준을 좀 까다롭게 파고드는 경우. 큰 틀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는지가 조금 불분명하게 보이는,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인지하는 프레임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저 사람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우리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한진님은 조금 너무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혹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맞는 분을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차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썸 타다가 끝나게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좀 고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